안녕하세요. 오늘 발표를 맡게 된 말카라는 공간지기 이상한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 자리에 이렇게 초대받으면서 제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올 수 있는지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이 제목에서 보시다시피 저는 운이 좋아서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사실 제 발표는 뭐 이렇게 적을 것도 없고 그냥 편하게 저만 보고 들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운 좋게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운 좋게 제가 하고 있는 사업 분야에서 살아남았는지에 대해서 제 3가지 정도의 경험을 여러분과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뭐 이 앞에 서 있는 제가 누군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한때는 이제 한 회사의 직원이었고, 지금은 이제 직원들을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있는 이상한이라고 하고요. 저 옆에 저 그림 보시면 대부분 프로필에 되게 멋지게 나온 사진들 많이 쓰시는데, 제가 이렇게 고민할 때 좀 저렇게 전투적으로 약간은 신경질적으로 보이게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네, 저 모습을 잊지 않으려고 저 그림을 쓰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한 건 2012년이고요. 2012년에 그 첫 번째 베이커리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3년 동안 전국에 한 30여 개의 매장을 오픈했었고요. 그 해에 제가 가지고 있던 지분을 전부 매각하고 엑싯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6년에 다시 한번 제가 이제 말카라는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공간에서 빵을 팔고 있고, 지금 2018년에 올해 사실 저도 이 플랫폼 서비스에 대해서 마음 맞는 친구들과 서비스를 기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젠가 이 자리에서 엑셀러레이터 분들이나 이런 곳에 투자를 받아서 다시 한번 엑싯을 하는 게 꿈이긴 합니다. 네, 이게 첫 번째 제가 만들었던 브랜드인데요. 이 롤링핀이라는 브랜드는 사실 지금 성공했었던 이유는 위에 보시는 이 식빵인데요. 기존에 있던 식빵에서 조금 모양을 다르게 하고, 그로 인해서 좀 성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롤링핀이라는 게 이제 빵을 만들 때 반죽을 미는 도구거든요. 그래서 모양이 좀 변해도 기본의 맛에 충실하자는 의미에서 저는 롤링핀이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됐고, 네이밍도 그렇게 해서 마케팅 자체도 기본에 충실한 빵으로 마케팅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운영하고 있는 공간인데요. 그 멜펑셔닝 카의 줄임말로 해서 말카라고 좀 재밌게 말을 지어봤고요. 아무래도 이제 빵보다는 공간에다가 좀 무게를 많이 둔 상황이라서 현재 이제 뭐 잡지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촬영 등을 진행하고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이제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에 이제 관심이 많다 보니까 정크야드를 돌아다니면서 거기에서 이제 거의 쓸모가 없어진 물건들, 그런 것들을 이제 수집해다가 그걸로 이제 공간을 꾸며놨습니다. 그리고 공간만 있으면 좀 심심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이제 시나몬 롤이라든지 아니면 사워도우 빵들을 이제 같이 판매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런 것들이 사실 저는 스타트업이나 자영업이나 결국에는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이템의 차이일 뿐이지 모두가 다 처음 시작하는 것들이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경험들을 좀 더 공유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이 그림 보시면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 한국의 경제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밑에 보시면 뭐 셀프 임플로이먼트의 이제 뭐 개점률이라든지 폐점률 자체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뭐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인지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이제 빚 자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참 되게 와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주변에 이제 경쟁자들이 다 없어짐에도 불구하고 본인도 언젠가 그 자리가 될지 모른다는 고민 때문에 항상 하루하루 좀 힘들게 살아가는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한 것 같아서 이 자료를 좀 오늘은 인용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공간을 운영하거나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는 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인건비나 임대료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서치를 해본 거는, 이제 위에 보시면 한국의 최저임금은 2009년부터 지금 2018년까지 4,000원에서 7,530원, 달러로 했을 때는 한 7.03달러 정도로 상승을 했고요. 2017년에서 18년이 되면서 16.4%, 그리고 2018년에서 19년이 되면서 또 다시 10.9%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업을 운영하는 분들에게 있어서 점점 인건비에 대한 부담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1인 기업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고 가족 경영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밑에 보시면 이거는 이제 렌트피에 대한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임대료 자체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05년부터 2018년 1분기까지 보면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는데 이 중간에 2012년과 13년 사이에 이제 변곡이 생긴 건 그 조사 지표의 변화가 생겨서 하락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임대료 자체는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사실 한국 경기가 좋지 않다는 지표도 많이 찾을 수 있거든요. 실업률도 높아지고 내수 경기도 나빠지고 있고, 그리고 제가 몸담고 있는 베이커리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진출해 있고, 그래서 레드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레드오션에서 저 나름대로 브랜드를 만들고 엑시트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말씀드리면 좀 진부하게 느끼실 수 있겠지만 타이밍이랑 그다음에 사람 그리고 커뮤니케이션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운 좋게 저는 이 세 가지를 어떻게 만들어서 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더 제가 그동안 겪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요.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롤링핀이라는 브랜드는 아직까지도 손님들이 제일 많이 찾으시는 게 미니 식빵이거든요. 기존에 있던 식빵들의 모양에서 조금 사이즈를 줄이고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이제 떡의 텍스처를 가미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2012년에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조금씩 건강식에 대한 인식을 가지기 시작해서 이 세 가지를 혼합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던 게 미니 식빵이고, 그 안에 뭐 찹쌀이라든지 타피오카를 넣음으로 인해서 손님들이 좀 씹는 즐거움을 즐기실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타이밍이라는 게 제가 빵을 만들다 보니까 빵을 만들 때도 타이밍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느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되고 어느 정도 구워야 되는지 이 타이밍을 계속 재다 보니까 제가 물론 제품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 해도 이 제품을 언제 내놓아야 될지 이런 것들을 계속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롤링핀이란 브랜드는 이제 제가 돌이켜 봤을 때는 기존의 초기 진입 단계에서 남들이 없을 때 먼저 들어간 제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롤링핀에서 미니 식빵이 나온 이후로 기하급수적으로 미니 식빵이라는 아이템 자체가 계속 나왔었거든요. 사실 누구나 따라하기 그렇게 어렵지 않은 기술들이라서 사람들이 많이 따라했지만 그래도 첫 번째로 뭔가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좀 많이 자리 잡은 성공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말카라는 공간은요, 사람들이 이제 최근에는 좀 더 살롱 문화, 그러니까 좀 친한 사람들끼리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하거나 좀 프라이빗하게 갈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찾으시는 것 같아서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리사이클링이나 업사이클링처럼 환경 오염이나 환경 재활용에 대해서 이제 고민을 많이 하시길래 제가 좋아하는 이제 자동차를 가지고 공간을 한번 꾸며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최근에 2, 3년 사이에 제일 좋아하는 것들이 루프탑을 가장 좋아하시거든요. 그래서 좀 경치를 보면서 마음의 여유를 얻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공간을 먼저 꾸미고, 이 경우는 베이커리보다는 공간을 먼저 꾸며서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베이커리를 하면서 지금 이제 뭐 그동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에 있는 영농조합들이랑 신제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니면 헬스케어 분야랑도 지금 대표님들이랑 얘기를 하면서 좀 더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좀 더 재밌게 먹을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계속 기회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타이밍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지금 다시 한번 제 운에 맡겨볼까 하는데요. 좀 근시일 내에 그런 타이밍이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타이밍이라는 게 절대적으로 이제 제품을 내놨을 때 타이밍만 맞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좀 더 자리를 확고하게 잡기 위해서는 이 추가적인 요소가 필요한데, 저는 그 두 번째 요소를 사람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들을 같이 함께 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찾아다녔었고요. 처음에 이제 롤링핀이라는 첫 번째 베이커리를 할 때도 제가 할 수 없는 기술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술들을 도와주실 분들, 그리고 저 대신에 사실 제가 첫 번째 창업을 할 때는 이제 회사에 소속된 몸이어서 제 대신에 뭔가 손님들을 응대해 주실 분들, 아니면 제 대신에 무언가를 해주실 분들을 계속 찾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전문가들을 다 만나서 의견을 조율하고 같이 할 분들은 같이 하게 되고,
그렇게 해서 좀 성공적으로 안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지금 두 번째 사업 역시도 제가 마음에 맞는 분들이랑 같이 하면서 좀 더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서 재밌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람이란 게 저는 지금 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는 것도 사람을 만나는 건데 사람을 만나고 사람들이랑 관계를 맺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제일 재밌기도 하면서 제일 어려워서 사람을 통해서 상처를 많이 받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기존에 있던 멤버들이랑 트러블이 발생해서 매장 운영 못했던 경험도 있고요. 뭐 레시피들이 노출돼서 다른 분들이 똑같은 매장 오픈하긴 하고 그로 해서 금전적 손실을 많이 보기도 했거든요. 근데 이게 비단 저희뿐만이 아니라 스타트업이나 기술 기반으로 사업을 하시는 분들에 있어서는 가장 큰 어려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저도 물론 자만심을 가지고 이기심을 가질 때가 있기 때문에 저 말고 다른 상대방에게 폐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좀 고민을 저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좀 더 사람을 많이 알 수 있고 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챙겨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저는 제 나름대로 이거에 대한 보완책으로 찾은 것들이 사람을 만나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겁니다. 이것도 물론 사람이랑 연관된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제가 이 사람과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과 얘기를 하면서 부족한 분들을 채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에이지랑 스타일이랑 뭐 경험이랑 시장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랑 대화를 했다고 했는데 사실 첫 번째 브랜드 만들 때 브랜드 네이밍을 전문가랑 하지 않았습니다. 제 어린 그 사촌 동생들, 초등학교, 중학교 사촌 동생들이랑 네이밍을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이 이해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기본적으로 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네이밍을 시작해서 지금 첫 번째 브랜드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역시 그러니까 기존 뭐 베이커리 시장만 놓고 봤을 때 전문가들은 많은데 오히려 비전문가들이 더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는 경우가 많아서 제가 만든 빵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이 만든 빵들을 또 다른 예를 들어서 뭐 한식이라든지 서양 요리 전문하신 분들과 같이 얘기를 해서 그 재료들을 섞는 방법들을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재료 자체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쌀 영농조합 분들이랑도 같이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그리고 쌀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제품들을 개발할 수 있을 거라고 지금 계속 미팅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인테리어라든지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제가 보는 시야가 전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다른 시장이지만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경험은 같지만 다른 시장에 있는 분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제가 좀 보완할 수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첫 번째 브랜드도 그렇고 두 번째 브랜드도 그렇고 저희는 이제 아무래도 손님들을 계속 만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손님들이 어떤 제품들에 대해서는 반응이 좀 떨어지고 이런 걸 즉각적으로 알 수 있거든요. 그럴 때마다 좀 고민하는 게 아니라 저는 최대한 손님들 그리고 고객들의 입장에 맞춰서 뺄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빼버리고 바로바로 변경을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편적인 예로는 첫 번째 브랜드 할 때 저희가 이제 드립커피를 시작을 했었거든요. 2012년에는 사실 드립커피보다는 기계를 이용한 아메리카노를 많이 좋아하시는 상황이었고 드립커피를 내리는 그 시간 자체를 좀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를 뭐 한 두세 달 진행하다 보니까 도저히 이거를 제가 설득하는 것도 방법이겠지만 오히려 제가 그분들에게 맞춰주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때 당시에는 드립커피에 대한 저희가 제품을 없앴고요. 그리고 식빵 사실 첫 번째 브랜드도 식빵 전문점은 아니었거든요. 식빵 말고 다른 뭐 바게트라든지 쿠키라든지 여러 제품이 있었지만 그런 제품들을 팔다 보니까 오히려 손님들이 많이 찾는 것들, 고객들이 많이 찾는 것들에 집중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에 있는 제품들을 다 없애버리고 좀 더 저희가 잘했던 제품들 그래서 미니 식빵을 하게 됐고 지금 자체도 공간을 두 번째 브랜드 역시도 공간 자체가 저희가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공간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 모델들을 계속해서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실 제가 경험한 것들이 뭐 제가 뭐 길게 산 건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 운을 계속 불러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운이란 게 결국에는 뭐 어떻게 하면 따라올 수도 있고 제가 운을 찾아다니면 언젠가 운이 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도 안 되는 단어를 써놨는데요. 최근에 제가 그 책을 하나 읽은 게 있는데 거기서 나온 문구를 여러분들이랑 좀 공유를 하면
공유를 하면서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게 어떨까 싶어서 이 단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그래서 그 다독경이라는 책인데 그 책에서 하는 얘기가 성공한 사장들 중에는 바보가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삭 빠른 사람이 바보 같은 사람이 실패하면 어떡하지? 창피해서 어떡하지? 이런 것들을 이런 감정들은 뒤로 밀어버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하고 약삭 빠른 사람들은 그것들을 대해서 고민하고 하다 보니까 실제로 자기 앞에 기회가 왔을 때 그걸 다시 한번 재무로 인해서 그 기회를 놓치게 되고 바보같이 나는 이 시장에 들어가겠다 손을 든 사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었다라고 써져 있거든요. 저도 어떻게 보면 좀 바보같이 이제 뭐 베이커리도 하고 지금 이제 저희도 플랫폼 서비스를 준비하면서 좀 뭐 말도 안 되게 손을 들어서 먼저 들어가기도 하고 상황을 보기도 하고 바보처럼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앞서 말씀드렸던 운들이 따라오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네, 뭐 제가 계속 식사 시간 앞두고 베이커리 얘기해서 많이 시장하실 텐데 지금까지 제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